안녕하세요. 노자 도덕경, 그 깊은 지혜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2장, 지지장이라고 불리죠. 이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없는 도, 그리고 멈출 줄 아는 지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도는 창 무명이라, 팍은 쇠소나, 천하 모능시냐니, 후왕이 롱능수지면 만물이 장자 비나리라. 제가 도금을 달아보면 도상 무명, 팍수소, 천하 망능시냐, 후왕 양능수지, 만물장자빈 이렇게 읽히는데요. 기본적인 뜻은 도는 늘 이름이 없고 이 박이라는 통나무는 작아 보여도 천하가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제후나 왕이 이걸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따른다.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시작부터 박, 즉 통나무 비유가 딱 등장하죠. 이게 32장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왜 하필 통나무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 의미는 주석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도가 왜 이름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 설명부터 보죠. 네. 도는 우형불개하니 창불가명이라, 이 무명위상이라 고알 도창무명야라 하고 도 무형불개 상불가명 이 무명위상 고알 도상무명야라. 무형불개 상불가명, 이무명위상, 고알, 도상무명야. 네. 이걸 풀어보면 도는 형체가 없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창불가명. 그래서 이 이름 없음, 무명, 그 자체가 도의 항상 그러한 상태, 즉 상이다. 그래서 도상무명이라고 한다. 이런 해석이죠.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근원적인 상태.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통나무, 퍽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그 통나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위물, 이무의심, 역무명, 고장득도, 막약수박. 박지위물, 이무이심, 영무명, 고장득도, 막약수박. 네, 여기서 퍽, 통나무라는 것은 없음을 그 마음이자 본질로 삼는다. 이무의심.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름이 없다. 익우명. 그래서 장차 도를 얻으려면 장득도, 이 통나무 같은 소박함, 즉 가공되지 않은 원상태를 지키는 것, 소퍽, 이 가장 좋다, 모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나무가 어떤 특정 형태로 아직 규정되지 않은, 그 가공되지 않은 원목 상태, 그 없음 자체나 모든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름 없는 도와 연결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 통나무는 천하망능시냐? 천하가 신하로 삼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보통 지혜롭거나 힘센 사람을 신하로 삼잖아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을 주석이 파고들어요. 먼저 일반적인 세상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부지자 가이능시냐, 용자 가이무사야, 교자 가이사역야, 력자 가이중이냐. 부지자 가이능시냐, 용자 가이 무사야, 교자 가이 사역이야, 력자 가이 중이냐. 그렇죠. 풀어보면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을 보고 신하로 삼을 수 있고 용감한 사람은 무관으로 쓸 수 있고 재주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킬 수 있고 힘센 사람은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 용기, 재주, 힘 같은 구체적인 능력은 다 특정한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 능력 따라 자리에 쓰이는 게 보통인데 통나무는 다르다. 네, 바로 그겁니다. 통나무는 그런 특정 능력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다음 주석을 보시죠. 박지위물 괴연불편 근어무유 고알 막능시냐. 박지위물 괴연불편 근어무유 고알 막능시냐. 여기서 통나무라는 것은 회견, 즉 아직 나뉘지 않고 뒤섞여 있는 상태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편, 무유, 즉 없음의 상태에 가깝다. 근어무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규정되거나 한쪽으로 쏠린 능력이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역할, 즉 신하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쓸모로 딱 한정되지 않는 모든 가능성을 품은 전체성 또는 없음 그 자체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어떤 도구적 쓰임새로 길들여지거나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이런 역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후나 왕이 이 규정되지 않고 이름 없는 도의 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주석이 그 결과를 딱 보여줍니다. 아, 네. 기대되는데요? 포박무의 불이물루 기진 불이옥해기신 즉 물자 비니 도자득야. 포박무의 불이물루 기진 불이옥해기신
즉 물자빈이 도자득야. 네, 이건 통나무를 끌어안고 무위의 자세를 지키면서 외부 사물 때문에 자신의 참된 본성이 누가 되거나 얽매이지 않고 부이 물르기진, 또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신을 해치지 않으면 부이 욕해기신, 그러면 만물이 저절로 따르고 절 물자빈, 도 또한 저절로 얻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빈이라는 말이 원문의 만물장자빈하고 딱 이어지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첫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름 없고 규정되지 않은 도의 근원적 힘을 통나무에 비유하면서 어떤 특정 능력으로 제한되지 않는 이 소박한 전체성, 이걸 지킬 때 오히려 만물이 저절로 따른다는 무의의 역설적인 힘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위적인 통제나 활용을 넘어서는 차원의 힘이죠. 네. 이런 도의 원리가 그럼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 어떤 모습일까? 그게 다음 구절 같아요. 네, 그렇죠. 자연스러운 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절 천지향합하면 이강감로하고 민목지령오대 얼차균이니라. 도금으로는 천지상합 이감감로 민막지령 이자균. 하늘과 땅이 조화로우면 단 이슬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명령 없이도 저절로 균형을 이룬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감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옛날에는 태평성대의 상징 그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감로는 아주 상서로운 조짐,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주석은 이 비유를 통치자의 도와 딱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아,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들어보시죠. 언천지상합 즉 감로불구 이자강, 아수기 진성 무의 즉 민불령이자 균야입니다. 언천지상합 즉 감로불구 이자강, 아수기 진성 무의 즉 민불령 이자균야. 네, 이 주석은 말 그대로예요. 하늘과 땅이 잘 합하면, 천지샹 합하면 단이슬은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리고 감로불구 이자강, 그리고 즉 통치자가 자신의 참된 본성, 진성과 무의의 도리를 잘 지키면 수기, 진성, 무의, 그러면 백성들은 굳이 명료하지 않아도 불령, 저절로 균형 잡히고 고르게 된다. 얼차균, 이런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균이군요. 저절로 균형을 이룬다. 억지로 막 통제하고 명령해서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통치자가 도를 따르면 사회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찾아간다. 이야, 정말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렇죠.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근원적인 도, 즉 앞서 말한 박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질서를 가져온다. 시제 유명이니 명이 기유요면 부역장 지진이라 지지라야 소위 불텐이라. 도금은 시제 유명, 명역 기유, 부역장 지지, 지지 소위 불태.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이름이 생기지만 이름이 생겼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 오, 이거 약간 경고의 느낌도 있는데요. 제도 만들고 이름 붙이는 걸 부정하진 않지만 거기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일까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노자는 현실을 그냥 외면하는 사상가는 아니에요. 제도와 이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합니다. 주석을 통해 그 과정을 한번 보시죠. 먼저 시제, 이게 뭔지부터 설명합니다. 네. 시제는 위 박산 시위 관장지 시야라. 시제 관장에 불가불리 명분이 이정 좀비라. 고 시제 유명이하라. 도금은 시제 위 박산 시위 관장지 시야, 시제 관장, 불가불리 명분이 이정 좀비, 고 시제 유명입니다. 시제 위, 박산 시위, 관장지 시야, 시제 관장, 불가분리 명분이 이정 종비, 고 시제 유명. 네, 여기서 시제라는 것은 앞서 말한 그 통나무가 흩어져서 박산, 즉 분화되어서 비로소 관직이나 제도가 처음 생겨나는 때, 시위 관장지 시를 말한다고 풀이합니다. 처음 관직과 제도를 만들 때는 명분을 세우고 높고 낮음, 존비를 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불린 명분이 이정 존비, 그래서 처음 제도를 만들 때 이름이 있게 된다. 시제 유명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초기에 이름과 구분이 필요한 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바로 멈춰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멈춰야 할까요? 다음 주석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차이왕 장쟁 최도지모 고왈 명력기유 부역장 지지야. 과차이왕 장쟁 최도지모 고알 명력기유 부역장 지지야. 이 주석은 그런데 이런 제도 만들고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지이왕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앞으로 송곳 최나 칼 도의 끝, 목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이익을 두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미 생겼다면 마땅히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야, 송곳이나 칼끝 같은 사소한 이익, 표현이 참 날카롭네요.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지엽적인 명분이나 이익, 다툼에 빠지는 상황, 그걸 꼬집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멈춰야 하는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위태롭지 않다, 부다에고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주석이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름과 제도에 너무 의존할 때 우리가 뭘 잃게 되는지를 딱 지적하죠. 네, 수입 명의 호물, 즉실 치지모야, 고지 지지 소위 불태야. 수입 명의호물, 즉실 치지모야, 고지 지지 소위 불태야. 만약에 이름에만 기대서 만물을 부르고 규정하려고 만들면 결국에는 다스림의 근본이자 어머니, 즉 도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것, 지지야말로 위태롭지 않은 부다이,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결국 이름이나 제도는 그 근본인 도, 다스림의 어머니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데 그 수단 자체에 막 집착하다 보면 근본을 놓치고 사소한 다툼에 빠져서 위태로워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 지지가 필요하다. 와, 깊은 통찰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문명의 발전에는 제도와 이름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끝없이 세분화하고 명칭 붙이고 나아가다 보면 근본적인 조화와 균형, 즉 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죠. 그래서 지지는 단순히 그냥 스톱 하는 멈춤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서 균형을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걸 만들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갈 줄 아는 지혜.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도 너무 필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구절로 가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싹 아우르는 듯한 멋진 비유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피도지 제천하는 유천곡지 유강해니라. 도금은 피도지 제천하, 유천곡지 유강해. 도가 천하에 존재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시냇물과 골짜기물이 저절로 큰 강과 바다, 강해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다. 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도로 귀결된다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비유의 핵심 역시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짐에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자빈, 자균과도 다 맥이 통하는 거죠. 주석을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도의 작용을 설명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천곡 불구 강요해, 비강의 초지, 부초불구 이자 귀자야. 천곡 불구 장유해 비강의 초지 부초불구 이자 귀자야. 네, 시냇물과 골짜기물, 천국은 강과 바다, 강예를 일부러 찾아가거나 구하지 않아요. 부초. 그리고 강과 바다도 야 이리 와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장의 초지. 서로 부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부초불구. 물은 저절로 그것으로 흘러가 돌아간다. 자귀자야. 이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막 끌어당기거나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흐름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네요. 이게 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음 주석이 바로 그 연결고리를 딱 설명해 줍니다. 아하, 행도어 천하자 불령이자균 불구이자득 고알 유천국 지역 강해야. 행도 천하자 불령이자균 불구이자득 고알 유천국 지역 강해야. 이와 마찬가지로 천하에서 도를 행하는 것은 행도어 천하자,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균형이 잡히고 불령이 자균, 또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게 된다. 불구이자득.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비유처럼 시냇물과 골짜기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유 천국지어 강해에 앉고 말한 이유다. 이런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마무리입니다. 결국 도를 따르는 삶, 도에 따른 통치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그 이름 없음, 무명, 통나무, 퍽, 저절로 균형 잡힘, 지균, 멈출 줄함, 지지. 이 모든 게 결국 이 자연스러운 흐름,
도로의 귀결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다 이해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